고위공직자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배우자 재산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배우자 재산을 보니까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이 주식 계좌가 있는 거예요.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였습니다. 당시에 투자한 돈을 거의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가만히 놔두면 부인 명의 재산 다 담보로 잡아서 다 털어먹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의뢰인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정년 퇴임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상대방인 여자분은 전업주부로 계속 남편을 보조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미 두 분이 다 성년이 돼서 자식도 다 키우고 재산도 나름 모으셔가지고 집도 수도권의 아파트로 두 채를 사셨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땅을 사서 저희 의뢰인인 남편분은 이제 퇴직하고 그 강원도 쪽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계획이 순탄하고 노령 대비까지 거의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내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분이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퇴직하시기 전에 고위공직자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배우자 재산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배우자 재산을 보니까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이 주식 계좌가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 이런 주식 계좌가 있고, 그 주식 계좌에 투자한 돈도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고, 돈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공직생활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아까 아파트 두 채를 사놨다고 했는데, 그 한 채는 남편 명의, 또 한 채는 아내 명의, 이렇게 사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주식이란 게 이제 투자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투자한 돈을 거의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부싸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주식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상황이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부인이 주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예전에 손해봤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만회하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퇴직을 했는데 더 이상 공무원 연금 빼고는 수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이제 주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인과의 다툼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퇴직하시고 농장에 가서 거의 생활하셨고, 부인하고는 별거 중이셨죠. 사이가 나빠서 별거 한 건 아니었고, 처음부터 부인은 피부를 싫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계셨고, 이분만 이제 농사 짓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같이 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부인 명의 재산 다 담보로 잡아서 다 털어먹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부인분의 기여도를 50%는 자기도 인정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왜냐면 혼인기간도 3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다 전담해서 육아를 했고 또 훌륭하게 다 키워내셨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이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묶어놓고 싶다, 이게 가장 시급하신 거였고, 그래서 저희와 상담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니면 소송 전에 내가 얼마를 받거나 내가 어떠한 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소송은 시작하면은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했는데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들을 다 처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분해 버리고 현금으로 바꿔서 딴 데다 은닉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여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돈 얼마 달라, 1억 달러, 2억 달러, 그런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해야 되고,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내가 누구랑 매매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부부 공동재산인데 2분의 1 지분씩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쓸 수가 있어요. 금전 채권일 땐 가압류, 금전 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하는데, 가압류 하면 가처분이 안 되고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억 상당의 나한테 권리가 있다. 근데 3억은 금전 채권이고 2억 원 상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도 가능하고 가압류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담보로 설정한다거나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거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담보 가치가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에 뭐가 더 실속이 있냐라는 것은 이제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금전 채권이 있어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1억을 해놨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20억짜리였다. 근데 채무자는 20억엔 안 팔더라도 금매로 15억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 가압류된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아니면 1심 선고라도 나면 집행 과정에서 뭐 강제 경매를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경매를 안 당하려면 가압류된 금액만큼은 변제를 해야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변제할 위험이 1억만큼 있더라도 금매로 나온 게 3억 이상 싸다. 그러면 충분히 가압류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분이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얻으려면 또 경매 절차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아예 처분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률 상담을 하실 때 내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나을지 가처분이 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금전 채권 말고 다른 채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압류만 가능한 거고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아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순위 뭐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분도 부인분의 지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재산 분할로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가처분 사유는 이혼 사유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필요성,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이거를 시급하게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 이 재산이 딴 데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몇 년 전에 주식을 하다가 몇 억을 날려먹은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낌새가 보인다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걸라고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채권자가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해보니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였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만 억울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탁이 나오게 되는데, 공탁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을 맡은 법원의 직권이나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한 가지는 보증보험을 쓰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담보를 제공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 공탁은 채무자한테 피해가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통장을 가압류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주로 현금 공탁이 나오고요.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다 이런 거일 때는 보통 보증보험으로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보증보험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현금 공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 기준은 내 채권이 얼마나 확실하냐, 내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한테 받을 거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이걸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회수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은 주로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보험과 현금공탁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저희 청구 금액이 한 6억이 넘어서 총 공탁금으로는 6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지만, 그 중에서 5,6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600만 원은 현금으로 하라라는 담보제공 명령이 나와서 의뢰인이 현금공탁을 완료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완료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서는 인용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내야 되는 공탁금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움을 피할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분은 중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이 됐냐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한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는 매각하고 현금을 일부 준 방식으로, 그리고 이분의 공무원 연금의 50%를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좀 더 특이한 게,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2억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부인분이 지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정이 확정되면 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부인분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 부인분한테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아내분이
주식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이라도 팔아서 빨리 돈을 변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미련을 가지시고 이제 오른다 하면서 안 주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냐,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한테 이제 강제 집행을 의뢰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주식 현금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될 때 주식을 강제로 매각한다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부동산 경매도 국가를 통해서 이제 경매에 넘기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주식 현금화 명령도 비슷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주식을 현금화해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고 무사히 고위직까지 올라가시고 사시면서 노후 자금이나 뭐 노후 재산 같은 것들도 이제 본인과 부인 명의로 해놓고 자기가 소일거리 하면서 살 수 있는 땅까지 강원도에 사놓고 농장도 하시면서 이제 부수입도 얻는 미래에 대한 설계를 되게 착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잘 해오셨는데, 부인분이 중간에 주식의 길로 빠져들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 계획이 많이 어그러진 돌발 상황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많이 남고, 다행히 잘 마무리되고 의뢰인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사건같이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변호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찾아서 상담하시고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해결책은 생긴다.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